자, 이제 오늘 지금 앞에 3시간 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가도 돼요. 왜냐면 지금 앞에 3시간 했는 게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 하는 탄력성도 중요도는 없습니다.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요. 한꺼번에 많은 걸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것만 이해를 했다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거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별을 했죠.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유량인데, 요거는 이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하고, 이건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데, 유량의 대표적인 게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득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소득은 다 유량 개념이야. 근데 그 소득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비용, 지출이라고 그랬죠. 그게 모두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유량, 임대료. 그죠? 또 뭐 지출, 비용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데 재고가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재고. 그러면서 이제 순자산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순자산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라고 그랬죠. 그와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저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를 할 때는 이 딸딸딸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서 묶어서 이해를 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에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것이고요. 개념에서는 이제 요거를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더 다른 내용도 말씀은 드렸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그 제일 가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 기호, 인구, 가족수 이런 등등등 많지만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수요 곡선은 형태는 우하향 형태. 그리고 반비례한다. 그리고 감소함수다. 수요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량 변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죠. 둘 다 수량은 변합니다. 소득이 변해도 더 담죠. 더 소득이 증가하면 더 담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더 담죠. 둘 다 수량은 변합니다. 수량은 변하는데 얘가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때는 표현을 양자를 붙여주는 거고, 얘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때는 양자를 빼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담을 때마다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이거는 수요량 변화로 담는 거고, 이거는 수요 변화로 담는 거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얘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리면 안 되고, 같은 수요 곡선상에 점의 변화로 길이가 변하는 게. 이거는 새로의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했고요. 자, 근데 여기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는 그 공급 결정 요인의 그 재화의 가격 말고 수요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수요에서는 소득, 관련재 가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급에서는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더 깊게 다룰 것이 없어요. 수요 변화에서 소득과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더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에서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떤 재화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 그랬죠. 무슨 재라 그랬죠? 열등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보완재 하는 게 있어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은 대체재는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면 다른 재화의 수요는 감소시키는 게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예요. 수요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재화를 수요를 안 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재화를 수요를 안 하면서 다른 재화 수요를 증가시키죠. 맞나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 귤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과 수요를 증가시켜요. 그런 관계에 있는 재화예요. 근데 보완재는 반대로 어떤 재화를 수요를 하게 되면 수요 자체는 함께 수요를 해요. 근데 그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 그걸 수요 안 하면서 덩달아 얘도 수요를 함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더 이제 깊게 들어가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고 구체적인 변화는 나중에 해도 돼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일치하는 거죠. 같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고요? 불균형이라고요.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공급이 더 많은 공급이 더 많은 불균형, 그 다음에 수요가 더 많은 불균형. 공급이 더 많은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수요가 더 많은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요. 균형으로 갈 때까지는. 근데 일단 균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가격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된 균형에서 그 균형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균형으로 결정될 때는 요놈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균형으로 결정될 때는 뭐가 바뀐다고, 뭐가 변한다고요?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움직인다 그랬죠? 불균형에서는 수요가 더 많거나 수요량이 더 많거나 공급량이 더 많거나 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가격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니까.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균형의 이동이 나타날 때는 얘네들의 변화가 나타나요. 수요 곡선 자체가 새로 그려지거나 공급 곡선 자체가 새로 그려지면은 원래 교차점에서 새로운 교차점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할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거래량은 늘어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든 공급이 증가든 시장이 북적거리면은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는 게 좋아요.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북적거려야 돼요. 중개사무소가 한산하면 이건 거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요 증가하면서 북적거리는 게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공급 증가하면서 북적거리는 게 더 좋을까요? 수요 증가하면서 북적거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체결 건수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가니까 수수료가 또 나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북적거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가 좋은 거죠. 다만 수요 증가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거래량 증가고 공급 증가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래량 증가죠. 아무튼 최악의 상황은 뭐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건데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최악이에요. 수요가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그나마 가격은 올라가니까 거래량 주는 건 별로 안 좋지만. 됐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있기 아까운 인재들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 이해가 되면은 사실 여기에 앉아있기가 아깝죠. 근데 대학으로 가서 이제 학문 연구에 같이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탄력성과 기타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나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탄력성이. 자,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숫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숫자 할 때는 여러분들 눈치를 봐요.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근데 아까 뭐는 했어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이거 전부 다 플러스죠.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이건 다 이제 됐어요. 자, 여기서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퍼센트를 계산해야 돼요. 지금 단계 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퍼센트 계산 다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나요? 답은 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퍼센트 계산해야 돼요. 자, 이거는 쉬워요. 100원 하던 게 120원으로 올라갔어요. 몇 프로 변했어요? 20%. 이런 거는 쉬워요. 20% 상승했죠? 근데 150원 하던 가격이 180원으로 올라가면 몇 프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 아는 사람은 가만히 써보세요. 아는 사람 가만히 써보고 모르는 사람만 해보세요. 150원에서 180원으로 올라갈 때 20%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방금 이 친구가. 예? 몇 분의 몇 했을까요? 안 되잖아, 지금. 몇 분의 몇 했을까요? 150분의 한 거예요, 150분의. 원칙은 항상 출발되는 지점을 분모로 하는 거예요. 출발을 분모. 원칙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출발을 분모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에 쓰는 게 뭘까요? 차이를 쓰는 거예요. 차액. 얼마의 차익이 있어요? 30. 맞나요? 150분의 30.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면 돼요.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어요.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분모는 최초값, 분자는 차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누가? 계산기가.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러면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은 0.2가 나온다고요. 0.2가 몇 퍼센트? 이거는 다들 아시나요? 자, 이것도 안 되면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시험에는 늘 퍼센트가 나옵니다. 늘. 부동산 학교에서는 늘 퍼센트가 나오니까. 근데 이 퍼센트 계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돼요. 이번 시험에 10문제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작년에 10문제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한 6문제일 때만 해도요. 계산 문제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해도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9문제, 10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쉬운 문제는 그래도 좀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운 문제가 그래도 한 2-3문제 나오니까. 근데 그 쉬운 문제가 아주 쉬워요. 퍼센트만 계산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자, 이게 몇 퍼센트 변했을까요? 120분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만 하면 된다고요? 120분의 마이너스 30 해야 돼요. 그냥 30 하면 안 돼요. 숫자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숫자가 커지면 플러스. 숫자가 커졌죠? 그때는 플러스. 숫자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몇이에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마이너스 0.25가 나옵니다. 그럼 몇 프로? 마이너스 25%. 됐죠? 마이너스 25%예요. 이거 다들 하실 수 있겠죠? 자, 계산기가 해주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면 곱하기 몇 하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소수점이 하나, 둘 하면은 0.5% 이렇게 나와요. 퍼센트가 몇인지 모르면 이렇게. 퍼센트를 저걸로 바꾸면, 숫자로 바꾸려면은 나누기 100 하면 돼요. 퍼센트의 의미는, 퍼센트는 곱하기 1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퍼센트 들어보셨죠? 퍼가 뭐예요? 퍼가 뭐뭐당이란 뜻이요. 센트가 뭐예요? 센트. 100이란 의미예요. 100. 1센트, 2센트 하죠? 100센트가 1달러죠? 센트는 100으로 나눴다 이런 의미예요. 100당, 100으로. 1리터가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죠. 밀리는 뭔 뜻일까요? 천의 의미가 있어요. 밀리는 천. 이런 기호 보셨어요?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기호는 보셨나요? 이거는 퍼밀이라 그래요. 퍼밀. 밀리리터 할 때 밀.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00분의 1. 이거는 100분의 1. 됐나요? 자, 그럼 기호 1분이에요. 기호 1분이요. 0.05 이렇게 나타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5%. 5%는 0.05다. 똑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5% 이렇게 쓰나 0.05로 쓰나 이건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퍼센트가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그렇죠? 5% 0.5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런 계산이 되면 된다고요. 자, 근데 왜 퍼센트를 계산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퍼센트를 계산하느냐? 자, 제가 먹는 사과가 한 상자, 20kg 한 상자가 4만 원 하던 것이 5만 원으로 올랐어요. 만 원 올랐죠. 자, 근데 제가 냉장고를 사려고 했었는데 지난달에 물어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던 것이 이번 달에 물어보니까 90만 원. 이제 다 오른 걸 비교할게요. 110만 원을 달래요. 10만 원 올랐죠. 자, 금액으로 나타내면은 사과는 10,000원 올랐고요. 냉장고는 10만 원 올랐어요. 자,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금액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퍼센트로 얘기해야 될까요? 퍼센트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물건의 가격 자체가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사과는 4만 원 하던 게 10,000원 올랐고 냉장고는 10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올라서 하나는 10,000원 올랐고 하나는 10만 원 올랐지만 4만 원 하던 게 10,000원 올랐으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25% 올랐단 말이에요. 4만 원 하던 게 4만 원 분의 10,000원 해야 되니까 4분의 1, 25%. 근데 100만 원 하던 게 110만 원 올랐을 때는 10% 올랐단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사과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액으로 나타내지 않고 뭐로 나타내야 돼요? 퍼센트로 나타내야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퍼센트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가격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전부 다 퍼센트 계산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은 개념이 뭔가 하면은 얘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 변화 크기.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내, 수량도 다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한다라고 했지, 수량이 증가하는 그 경우라고 말 안 했어요. 수량이 감소하더라도 많이 감소하느냐, 적게 감소하느냐,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그 변화폭을 보는 거예요. 변화폭이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 위로 적게 변하면 뭐고요? 탄력성이 적은 거고요. 많이 변하면은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수량이에요, 수량이.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들이 이 어떤 재화냐에 따라서 수량 변화가 큰 재화가 있고 적은 재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10,000원, 8,000원 하던 점심 한 끼가 9,000원으로 1,000원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러면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5,000원 하던 한 그릇 점심이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더블로 5,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이러면은 사 먹던 점심을 줄이겠죠. 자, 그러면 5,000원 하던 액세서리가 10,000원으로 올랐어요. 액세서리가. 이것도 줄이겠죠. 근데 어떤 걸 더 많이 줄일까요? 액세서리를 더 많이 줄이지 않을까요?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먹어야 되죠. 먹는 거는 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여요? 못 줄여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악세사리는 없어도 관계없죠. 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지금 수요량을 줄이는 경우를 얘기했죠. 수요량을 줄이더라도 누가 많이 줄어요? 액세서리가 많이 줄죠. 점심 사 먹는 건 조금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반대로 5,000원 하던 식사가 2,500원으로 하락했어요. 밥을 얼마나 더 사 먹을까요? 배 터지게 더 사 먹어요? 더 사 먹어도 조금 더 사 먹겠죠? 근데 액세서리가 5,000원 하던 게 2,500원으로 줄었어요. 하락했어요. 더 많이 더 사겠죠? 늘어나더라도 많이 더 늘죠? 자, 이걸 우리는 뭐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력성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 액세서리가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량 변화가 적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게 수량 변화가 큰 재화는 보다 더 탄력적인 재화고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는 보다 더 비탄력적인 재화를 말해요. 근데 그게 그냥 얘기하기는 못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몇 프로 변할 때 이 말이에요.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란 뜻이에요.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수량이 많이 변하니까. 아무리 수량이 20% 변했다 해도 수량이 아무리 20% 변했다 해도 가격이 50% 변해버리면 가격 50%에 대해서 수량이 20%는 많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량이 설령 10% 변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5% 변했는데 수량이 10% 변하면 이거는 많이 변한다 볼 수 있잖아요. 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먼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수꼴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뭘로 바꾼 상태에서 퍼센트로 바꾼 상태에서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값이 1보다 크면 뭐고요? 탄력적으로 변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10% 변할 때 여기 10% 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1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란 말은 1이에요. 1. 이게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로 나타나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줄죠. 가격은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수요량 변화는 마이너스로 나타난다고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근데 수요량은 늘어나니까 플러스로 나타나죠. 그러면 요놈이 플러스일 때는 요놈은 마이너스가 돼요. 요놈이 마이너스일 때는 요놈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항상 이 전체 숫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느낌상 이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또 탄력적 비탄력 이 말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 값이 1보다 크면 뭐고요? 탄력적. 수량이 많이 변한다. 변한다라는 게 탄력적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이면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위 탄력적이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점검하고요. 퍼센트 계산은 원칙적으로 첫 번째 숫자를 뭐로 해서 분모로 해서 그 차이를 분자에 해놓고 나머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가격도 퍼센트로 수량도 퍼센트로 해서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이 변할 때만 수량이 변하는 게 아니었죠, 아까.
그 세 가지 순서대로 모였어요.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이 있죠. 그래서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뭐를 더 하게 되는가 하면은 수요에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에 교차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이 있어요. 수요 탄력성 하면은 공급 탄력성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아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하면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하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자동으로 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동으로 해결되고, 공급에는 다른 것들은 없어요. 수요에는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는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또는 반대로 움직이냐, 그걸 보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원리는 퍼센트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만 나타낸다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분모는 뭐가 변하고요? 소득 변화율 분의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요.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달라요. 아까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해요.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란 얘기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른 재화단 얘기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가격 탄력성은 사과가 귤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게 이거예요. 얘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같지요. 교차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달라서 교차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말 의미가 그거예요. 말 의미를 알면은 그러면 기억하기도 쉬운 거예요. 교차되고 있구나.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대체제 보완제가 나와요, 나중에. 아까 했잖아요.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고, 여기서는 정상제 열등제가 나와요. 정상제 열등제. 아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우등제, 정상제라 그랬죠. 그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 그랬죠. 열등제. 자, 이러면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숫자가 양수로 나타나요? 음수로 나타나요? 양수. 이러면은 감소함수, 음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숫자가 양수가 될 수가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양수일 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등제, 정상제가 된다. 같은 방향은.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제가 양쪽 손을 다 아래로 해도 이거는 감소함수가 아니고 증감수라 그랬죠. 왜?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전체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는 정상제라 그랬죠. 정상제의 경우에는 얘가 양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분모 부호와 분자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열등제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도 원래 마이너스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는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원래 숫자가 뭔지 사라져버리죠.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대체제의 경우에는 0보다 크게 나타나고 보완제의 경우에는 0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탄력성의 개념이 뭐다?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모두 다 퍼센트로 나타내고 가격 탄력성 하나에 집중해서 기억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는 반면에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근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재화예요. 대체로 공산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탄력적인 경우가 많고요.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탄력성의 종류까지 했어요. 탄력성의 종류까지 하고 개념상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요거는 살짝 발만 담갔다 이제 손만 담갔다 이렇게 뺀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오늘은 탄력성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론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지 않습니까? 수혜가격템 종류 정도 했는 거고요. 다음에 40쪽에 가시면은 경기 변동론이라는 거 있죠. 자,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변동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호황이다라고 하려면은 뭔가가 생산이 많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부동산 경기 뭐 일반 경기 말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참 경기가 좋네라고 얘기하려면은 여러분 사정이 어때야 돼요? 풍족해야죠. 그러려면은 받는 월급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 늘어난 걸로 더 많은 뭔가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는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경기가 잘 굴러갈 때 어떤 분야는 잘 안 굴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불황일 때 어떤 경우는 잘 굴러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종 같은 거는 망할수록 좋죠. 망할수록 자꾸 새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그게 망한다는 게 이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는 보통 새로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할 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쪽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좋을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더 많아지면은 경기가 좋은 거고 이전보다 둔화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이런 것이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건축 활동. 그다음에 이게 분양되는 거, 소비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도 더 활발하면은 뭐예요? 경기가 좋은 거고요. 둔화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동하는데 계절적 변동도 있고요. 계절적 요인이 있잖아요. 봄, 가을철. 그런 요인도 있고 또는 무작위 변동도 있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를 해버리니까 파리 대책 해서 거래가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무작위 변동이라 그래요.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거는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 변동은 그 계절에 나타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거는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거는 순환 변동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통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일단 한번 생산하면 소진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주기나 진폭이 크다 그래요. 이 주기가
한 바퀴 도는 사이클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경기의 몇 가지 특성을 보는데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시장론 및 입지 공간 구조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중요도 면에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42쪽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설명드리는 건 이제 정책론 57쪽에 정책론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그 앞부분 42쪽에서부터 56쪽까지는 좀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려요. 이번 11월, 12월 달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들은 수요 공급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요 공급에서도 앞에 이런 게 아까 이거 유량 저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어김 없이. 그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탄력성도 중요한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려고 오늘은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